포항공대 예상문제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 제시문은 11월 7일 수업에 활용했던 제시문이고요.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이 많이 넣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먼저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철수는 수험생활이 끝난 후 친구들과 1박 2일로 함께 떠난 여행을 계획하였다. 친구 영수, 민호, 영철이가 함께 하기로 하였다. 여행 비용은 각자의 사정상 철수는 8만원, 영수는 7만 5천원, 민호는 9만원, 영철이는 6만원을 사용할 수 있고 이들은 이 돈을 모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여행지의 후보는 A, B, C 지역이고 다음 조건에 따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여행지를 선택하여 보아라. 조건 1은 A 지역은 바닷가, B 지역은 강가, C 지역은 산으로 되어 있고요. A 지역까지 버스로는 1인당 왕복 5,000원, 기차로는 왕복 7,000원, B 지역까지 버스로 1인당 왕복 4,500원, C 지역까지 급행 열차로는 1인당 5,500원, 일반 열차로는 7,500원. A 지역까지 버스로는 편도 1시간 반, 기차로는 왕복 1시간 20분, B 지역까지는 버스로 왕복 1시간 40분이 소요가 된다. C 지역까지 급행 열차는 편도 30분, 일반 왕복 열차는 1시간 50분이 소요가 되고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친구들끼리 자전거 여행 간다 이런 거 다 제외시킨다라는 거죠. 9번째 조건은 이동 시간이 짧을수록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다음에 10번째 조건, 철수와 영철이는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도 만족을 한다. 다음에 민호는 B 지역을 싫어하고 영수는 C 지역을 가장 선호한다. 다음 민호와 철수는 바다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다음 영철이는 벌레에 물리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 민호는 천식이 있다. 철수와 민호는 고산병이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 해결을 갖다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갖다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건을 적용을 해서 풀 수가 있어요. 선호하는 지역을 우선순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행 경비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잡아서 문제를 풀 텐데 이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이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만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만족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즉 기준점이 없는 형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갖다 먼저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그 기준점에 맞춰서 어떤 수학적인 식을 갖다 만들어서 계산을 하던 아니면은 서로를 갖다 비교를 하던 동등 비교를 하던 해서 최종적 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금액적인 부분에서 최대한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형태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시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금액적인 부분만 계산해서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모두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동시간 부분을 갖다가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이동시간이 가장 짧게 소요가 되는 지역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냐면요, 추상적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명확하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을 갖다가 주고 여기서 확실한 논리를 갖다가 대어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기준점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은 다 뭐가 되냐면 바로 다변수 함수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적으로 배웠던 함수는 fx 이퀄 형태의 꼴입니다. 즉 변수가 하나인 싱글 버라이블 펑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변수가 하나인 단일 변수 함수 형태를 갖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왔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은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가 여러 개인 형태의 함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그래프도 그리고 함수식도 세우고 각각에 대한 극값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결정을 해요. 확률 통계에서 배우는 부분도 확률 변수가 하나였었는데 확률 변수 두 개인 형태로 갖다가서 서로 간의 상관관계라든지 코베리언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형태의 문제에서 이런 부분을 접근할 때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놓고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전공 적합성까지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돼요.
즉 시간과 금액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갖다 만들어서 표현을 한다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단순하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닌 두 개를 같이 두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나로 갖다 합쳐지는 그런 형태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하나만 따져서 답이 된다? 이럴 수는 없어요. 물론 안 떠나는 것도 예, 답이 될 수 있어요. 여행지 선택 안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거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게 들어와야 돼요. 예, 만족하는 정도가 모두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들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죠. 아니면은 본인이 기준을 책정을 갖다 하는 겁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를 갖다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뭐 가장 최대가 되는 형태로 갖다 만든다라든지, 즉 뭐 예를 들면은 철수에 대한 거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철수는 여행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죠? 다음에 고산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잡고 고산병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잡고 예.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 짧을수록 모두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역까지의 일단은 예, 왕복을 생각을 하고 교통수단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시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세분화시켜서 각각에 대해서 뭐 값을 잡아주면 되겠죠. 즉 처음 값을 0으로 해서 마이너스만 해서 누적되는 마이너스 가장 적은 곳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준점 하나 잡고 플러스 점수 주는 거 마이너스 점수 주는 거 해서 하나를 잡던지 해서 이런 방식으로 갖다 해서 어떤 답을 갖다 얻어낼 수도 있고요. 풀이에 대한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물론 포스텍 문제가 공개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사람마다 답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다 다른 형태의 답이 나오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따지냐고 그 다음에 각각의 조건들을 갖다가 어떤 기준으로 갖다가 서로 하나로 합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면접에 대한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주었을 때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한 논리나 근거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직접 같이 체크해보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박이 주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그 답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이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찾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하셔서 자꾸 본인만의 논리를 갖다 만들고 본인만의 가치관이나 기준점을 만드는 훈련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할 내용은 수학과학적 바탕이 기본으로 돼야지만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문제 유형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